오빠, 엄마가 결혼식 때 냄새 난다고 난리 날 거야. 괜히 우리 결혼식 망치지 말고. 근데 아예 안 오시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당신도 봤잖아. 지난번 상견례 때 엄마가 얼마나 불편해 하셨는지.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고등어 비린내 풍기면 어쩌려고. 맞아. 우리 꿈꿔왔던 멋진 결혼식인데 엄마가 오시면 하객들도 불편해할 거고. 게다가 오빠 친구들도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까? 식당에서도 옷에서 비린내 난다고 수군거렸는데 결혼식장은 더 하겠지.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민하신지. 결혼식 때 냄새 나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그래, 그냥 오지 말라고 할까? 어차피 우린 서울 가서 살 건데 나중에 따로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면 되잖아. 그게 좋겠어. 근데 어떻게 말할 거야? 직접적으로 냄새 난다고 하긴 좀. 알았어.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우리 둘 다 지옥 가겠지? 에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아. 이제 우리도 격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70세 이순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며 소박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며 가족을 위해 애썼고 저는 그의 든든한 아내로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새벽 신문 배달 도중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등어 포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아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저를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속였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감정들이 여전히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은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게 외식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아들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아들의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지만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제일 큰 삼겹살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 즐겨가던 식당이 아닌 곳으로 와서 삼겹살을 시키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고기가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아들은 젓가락으로 밥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아가씨를 맞이했고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긴장한 듯 손에 땀이 나는지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자꾸 닦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과 팔에 보이는 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옷의 무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문신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문신한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서둘러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타투이스트예요. 전문 타투샵에서 일하는 예술가예요. 요즘은 타투도 하나의 예술이래요, 엄마. 타투이스트라는 말도 생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조폭이나 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문신이 이제는 직업이 되었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정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타투 아티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히 문신을 새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여자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키운 아들이라 더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지만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둘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서로를 깊이 아끼고 배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이제는 제가 마음을 열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을 위해 첫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돈들 분들이 부산으로 내려오셨고 호텔 한식당 룸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소 고등어 포장 일을 하다 보니 손에 밴 비린내가 걱정되어 새벽부터 일어나 손을 수십 번 씻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도 며칠 전부터 세탁소에 맡겨두었다가 찾아왔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시 매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 매던 넥타이인데 오늘따라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사돈들 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모님과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사돈어른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딸의 문신이 보이지 않게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온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룸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니 제가 쓴 향수 냄새와 고등어 비린내가 섞여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한 탓에 땀도 나고 자꾸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도 힘든 고급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돈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디서 찌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호텔도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우리 식당 같았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힐끗 보았고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은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질문에 아들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연금 받으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은 계속해서 집안 형편을 캐물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연봉, 모아둔 돈, 어떤 차를 타는지, 집은 자가인지. 마치 재산 조사라도 하듯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아들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식당 사장님 앞에서 중소기업 직원인 게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사돈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로 바로 올라가야 한다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은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어 재산이며 직업이며 물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셨을 테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서울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부산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걱정하시는 거겠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서운 것도 참고 물어보는 게 부모 마음일 테니까요. 제 직업을 물어보실 때도 아마 딸의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들인지, 시댁은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마음이 놓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들이 너무 날카로웠고 우리 아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첫 만남부터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시니 앞으로가 더 걱정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저의 직업을 숨기려 했던 순간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고등어 포장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이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아들은 예비 처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상견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출근할 때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밥 차려줘 하면서 장난스럽게 투정도 부렸을 텐데 요즘은 말수도 줄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들어온 아들은 거실에 앉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술잔을 채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억밖에 안 되고 연봉이 5천만 원이라 너무 적다고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하시네요. 술잔을 비우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35살의 나이에 빚 한 푼 없이 1억이나 모았는데 그게 적다니요. 매년 꼬박꼬박 5천만 원씩 버는 성실한 직장인인데 그게 부족하다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기 앞가림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예비 며느리도 타투이스트로 일하면서 수입이 있는데 둘이 맞벌이하면 충분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돈을 아끼면서 조금씩 모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서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우리 아들의 조건이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우리 아들의 진심은 왜 보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들은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면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더 열심히 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모아둔 돈이 적다고 월급이 적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막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앞으로 둘이 서로 아끼며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돈댁은 왜 모르시는 걸까요?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예비 처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퇴근하고 밤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아침 일찍 인사드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월요일 출근을 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매번 찾아뵐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고급 선물을 사느라 점심도 거르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아들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서울과 부산을 오갔습니다. 예비 처부모님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심지어 주말에는 서빙까지 하면서 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화난 얼굴로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결혼 허락받았어요. 끈질긴 정성에 예비 처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보여준 아들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허락을 받은 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결혼 준비를 의논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에는 둘 다 설레는 표정이었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면서는 장난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결혼식장을 보러 다녔고 예비 며느리는 이제 제 앞에서 당당하게 반팔을 입었습니다. 문신 있는 팔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두 사람은 매일 밤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걸 두 사람이 증명해낸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서 단둘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아들과 함께 왔는데 이번엔 혼자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장소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객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 이해가 갔습니다. 괜찮다고 말했더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려운 부탁을 꺼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오빠가 결혼하려면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끈질기게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설득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단지 돈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지, 아들의 저축액은 얼마나 부족한지,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들을 말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을 허락했는지. 매주 서울을 오가며 정성을 다한 우리 아들의 진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잔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예리 만나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던 것도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5억 아니면 6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라니 고등어 포장이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충격받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전셋집 구해서 먼저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신혼부부니까 큰 평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둘이 맞벌이 하면서 돈도 모아보고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집을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비 처가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사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된 모양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왜 이리 초라해 보이던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돈으로 결정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바쁘게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돌아다니며 결혼식 용품을 고르고 식장 예약도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혔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여자친구 부모님께 전세 이야기를 꺼냈더니 저보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못 사니까 사기를 쳤다고 딸을 속였다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세라도 구해서 시작하면 열심히 돈을 모아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사돈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사기치려고 했냐며 돈도 없는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와도 이야기를 나눴고 당분간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사기꾼이라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매도하다니.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상처받은 게 마음 아프지만 오히려 결혼이 취소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결혼했다면 아들이 평생 돈 때문에 속상해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 믿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좋은 인연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매일 아침처럼 시장에서 고등어 포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가며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길 건너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친구 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장보러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잘 끝나셨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워낙 갑작이라 저도 참석도 못했네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이라니요? 신혼여행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요? 제 놀란 목소리에 친구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던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용히 한다고. 어머님은 모르셨나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분명 서울 출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하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하더니 친구 어머니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등어를 포장하는데 자꾸만 실수가 났습니다.
비닐봉지도 자꾸 찢어지고 손님께 거스름 돈도 잘못 드릴 뻔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인데 결혼식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몰래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일찍 파장을 했습니다. 고등어 비린내가 배인 옷을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장이 조금 비어 있었고 평소 쓰던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결혼을 한 걸까요? 왜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안 받은 채로.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내일 당장 올라가야 해서. 말꼬리를 흐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발령이라니. 회사에서 서울 발령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니 아들의 방에는 이미 큰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짐도 거의 다 싸둔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서울 발령 이야기를 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 어머니에게 들은 결혼 이야기도 있고 무언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서둘러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울 가서 잘 정착하면.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꺼내본 채 질문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아들 방에는 오래된 책 몇 권과 입지 않는 옷가지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거의 사라져버린 방을 보니 이게 정말 발령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갑작스러운 발령, 뭔가 아들이 제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줬을 때 문신한 모습에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는 너의 선택을 믿었어.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고등어 비린내 난다고 할 때도 내가 엄마 직업 숨길 때도 참았어.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서울 가서 매주 사돈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허락받았다고 좋아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근데 갑자기 결혼식에 엄마 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발령 핑계로 짐 싸서 가버리고 아들 친구 어머니가 내 결혼식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 엄마는 내가 서울 출장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결혼한 거니? 35년을 키운 엄마한테 이렇게 비밀로 하고 숨길 일이었니? 엄마가 못마땅했니? 고등어 포장하는 게 창피했니?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실을 알고 싶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메시지를 다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도 모른 채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이 메시지를 읽고 어떤 대답을 해줄지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명랑한 모습이 아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거실에 앉은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다 조사하셨어요. 엄마가 고등어 포장일 하시는 거,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거, 집이 전세인 거.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처가살이를 하라고 하셨어요. 서울집에서 살면서 처가 사업을 도우라고. 제 직장도 그만두고. 평생을 성실하게 키운 아들을 이렇게 막대하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여자친구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이런 상황을 혼자 견뎌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식 취소, 친구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 갑자기 서울로 간다던 거, 모두 처가의 압박 때문이었던 거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집이라는 곳에서 우리 가족을 몰래 조사하고 아들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처가살이까지. 하지만 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알았어.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보내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들은 그날로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가에서 살면서 식당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지만 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처가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그래도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등어를 포장하면서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니 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시기였습니다. 평소처럼 고등어 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고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가게 명의를 2억에 저한테 넘기겠다고 하시는데. 말끝을 흐리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2억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가게만 살리면 다시 잘 될 거예요. 제가 꼭 갚을게요. 코로나로 망해가는 가게를 2억에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게를 인수하라는 건지.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부터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제는 빚까지 떠안으라니. 엄마는 그런 큰 돈이 없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어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처가 식구들 모두 대출을 받았어요. 처남도, 처제도, 은행 대출, 카드 대출 다 끌어다 썼는데.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더딘데 제가 젊은 감각으로 한번 해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도 많이 공부했고.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온 가족이 대출을 받아 쏟아부었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가게를 장사 경험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꼭 성공시켜 볼게요. 처가 식구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에 제가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도와줄 수가 없어. 이미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희망이었나 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이미 한 번 무너진 곳에 제 노후 자금까지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사돈네 가게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고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가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처분했는데 빚을 다 갚기도 힘들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2개와 종이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한다며 제게 5억을 요구했던 사돈댁이 이제는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내내 울었다고 했습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팔로 눈물을 훔치며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부모님 말만 듣고 신랑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처가살이를 강요했는데. 처음에는 좁은 집에서 세 식구가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방도 2개뿐이라 아들 부부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좁은 화장실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기다려야 했고 식사 시간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예전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타투이스트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장에 고등어 포장하러 간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도시락을 싸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싸드렸어요 라며 웃음을 보입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단단해 보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교만한 마음도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던 겁쟁이 같은 마음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끔 며느리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보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방으로 가신 게 많이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아들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등어 포장 일을 하면서 제 생활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고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나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욕심을 부리다가 돈에 눈이 멀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지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아들 부부는 각자의 일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섭하거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싸주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시장에 가고 저녁이면 셋이서 밥을 먹는 정도입니다. 아들 부부는 아들 부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제가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가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면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순간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족이 흔들렸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은 비싼 집도 좋은 차도 없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며느리의 손길, 퇴근하고 돌아와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아들의 마음.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나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시고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수많은 가정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